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어제인 4월 2일은 테슬라의 25년 1분기 출고량 발표 날이었고요. 그와 동시에 관세가 결정된 날이었던 만큼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가 보여줬던 변동성은 가장 높았다고 생각되는 하루였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결과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테슬라는 상승을 하다가도 장외에서 5% 넘게 하락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테슬라의 25년 1분기 출고량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젯밤 라이브에서도 함께 지켜봤었는데, 결과는 33만 6천대로 컨센이었던 37만 7천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였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장 초반에 5% 이상 하락하면서 제가 바라본 풀옵션의 위치인 250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51까지 딱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렇고 라이브에서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사 이번 25년 1분기 출고량에서 약한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매번 멤버십분들께 공유드리는 테슬라 출고량 성장률이 꾸준히 회복하는 모습을 이어나간다면 25년 2분기 출고량 실적은 좋을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그냥 단 하나의 이벤트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매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년 1분기의 결과가 나온 어제를 기준으로 테슬라의 출고량 성장률은 이렇게 마이너스 4.9%로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설사 25년 1분기의 결과가 컨센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동일한 상관계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더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 250달러까지 하락한 다음에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며칠에 걸쳐서 나온 게 아니라 단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에 불을 지폈던 변수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머지않아 백악관을 떠나 다시 CEO로서 복귀한다는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더더욱 큰 폭으로 올랐는데,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상호 관세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는 순식간에 상승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토해내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테슬라 대상으로 대응을 할 때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는 이유는 3월 11일 날 테슬라를 매수했던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추멸했었던 228달러라는 가격대가 바닥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바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테슬라 대상으로 대응을 할 때는 모멘텀과 힘이 가장 강함 혹은 강함이 아니라 최소역이 약함 혹은 가장 약함일 대로 3월 11일 추멸했을 때가 여기 가장 약함이었고요. 그때가 바로 15% 하락했었던 날로 테슬라에 대한 심리가 최악이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에 반해 어제는 가장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25년 1분기 컨센에서 부족함을 보였지만 펀더멘탈은 개선되고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사무실에 복귀한다는 소문과 함께 주가는 폭등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장 강함으로 갈 확률이 높았는데, 어쨌든 대응을 함에 있어서 제 원칙은 최대한 안전 마진이 낮을 때가 아니라 여기 바닥에 가까운 가장 약함으로 가급적이면은 이 영역대에서 매수를 한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호 관세라는 결과가 터지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밀어붙이고 다른 나라에서 보복 관세를 할 경우 더더욱 심화가 될 것인데, 실제로 매크로 지표들은 미국 성장률 약세를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테슬라의 모멘텀과 힘이 여기서 이렇게 가장 약함으로 떨어지면서 추매하기에 절호의 찬스를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때가 오면은 테슬라는 다시 기피 대상이 되겠지만요. 어쨌든 이러한 지표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께는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안전한 투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소 하루에 2번씩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데일리 그리고 midnight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시경제와 원유 쪽도 다루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들 또한 분석드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안전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사학개의 텔레그램 혹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자 합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관세 대상 국가들은 여기 중국을 비롯해서 올이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부과가 되었고요. 실제로 이러한 계획대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성장률은 약 3% 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PC의 경우는 1.7% 정도 추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기간 동안에 성장주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안 좋아지기에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난 2년 동안 상승해왔던 성장주와 빅테크는 보수적인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흐름 속에서 테슬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관세가 적용된다는 전망과 함께 지금 달러의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03달러를 지지선으로 삼고 버티고 있었는데 관세의 소식과 함께 순식간에 103달러의 지지선을 뚫고 여기 102달러까지 내려갔고요. 테슬라의 경우는 달러와 동일한 상관계를 보여주고 있기에 테슬라의 주가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특히나 달러 관점에서 103달러 이후의 지지선은 사실은 여기 100달러대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보수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함이 있습니다.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테슬라가 하락하는 이유는 우선 관세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GDP 성장률에 큰 타격을 줍니다. 즉 미국 경제가 약해진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돈이 유럽이나 홍콩 등에서 미국 시장으로 유입이 되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확실성을 보유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들이 여기에 켄 피셔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2년에 걸쳐서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가장 많이 된 곳은 바로 빅테크와 반도체였고요. 이제 미국에서 돈이 유럽과 홍콩 등으로 다시 도망치기 시작하니 지금 특히나 빅테크와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오랜 기간 동안 무시를 받았던 가치 쪽으로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21.52달러의 빅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빅스가 약 15% 급등하면서 23달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2022년 때 보여준 빅스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봐도 S&P 500은 2년 넘게 상승을 했다 보니 누가 봐도 고평가이고요. 사실 여전히 많은 투자들은 바이 더 딥에 적응을 해버린 나머지 여전히 상승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은 약 10%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지만 상승에 취한 나머지 충분히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하고 바이 더 딥을 하는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S&P 500의 멀티플은 23.30 PE 멀티플로 11년 평균 멀티플인 21.20배에 비해서 명확하게 고평가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이제 머지않아 25년 2분기의 실적 또한 시작이 될 텐데 가이던스를 발표를 할 때 관세 여파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물가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시키지 못해 약한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여 약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한다면은 25년에서 27년에 잡힌 이러한 성장률들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2022년 때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어 파란 색깔 선이 완만하게 변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미국 달러를 엔화로 나눈 지표는 지금 이렇게 베어 플래그 패턴을 그려놓은 것처럼 결국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옌 캐리 트레이딩이 풀리는 현상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면서 나스닥을 비롯해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당연히 분자에 있는 달러가 약해지고 돈이 안전자산인 엔화로 가면서 엔화가 강해지면서 이렇게 지수는 하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려했던 악재가 터졌고 사실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10%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며 지수는 고평가이고 빅스는 낮으며 달러가 하락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인 만큼 설사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상황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보수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과매도가 확인된다면은 그리고 여러가지 펀더멘털 지표들이 바닥에 가깝다는 신호를 교집합적으로 보여줄 때가 그때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한다면은 이번 하락을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록 테슬라의 펀더멘털 자체는 점점 회복되고 있어서 괜찮지만
악화되는 매크로 환경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에도 영향을 줄까봐 조금 고민이 되고요. 혹여라도 그런 흐름이 데이터로 잡힌다면은 제가 바로 멤버십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오늘 밤 신사학개미의 텔레그램 혹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